간보러 온들, 나를 만나러 온들 내가 내 간을 쉽게 드러내 보여주겠어요? 괜히 잔머리 굴리면서 간 보다가 실수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어머나 내 손가락. 이놈의 손가락이 실수를 해서 쌍검을 들었네. 저는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업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아주 능글능글 주접 버전으로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동네 전쟁이 이렇게 크고 작은 변수가 많고 병신까지 출연시켜 가면서 재미를 주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똑같은 상황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작전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재미집니다. 이번에 어설프고 맹한 제가 주댕이가 아닌 제 손가락 하나로 커다란 물고기들을 낚아올린 듯 합니다. 작은 저수지 안에서 태어나 넓은 세상 전혀 구경하지 못하고 살던 물고기 3마리. 수면 위로 띄워서 침 퇴퇴 발라두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건져 올려서 지지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사건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 그님의 성토. 도로 깨짐 확인차 논밭 사이로 엉덩이를 들썩이며 드라이브를 했었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토지 주인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 토지 성토를 가지고 제가 잘못 부르짖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글쎄 맹한 저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토지의 번지수를 잘못 눌렀지 뭡니까. 그렇게 옆 토지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어도 아시겠죠? 누구 집인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똥이면 어떻고 소똥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요날, 요 시간 분명 제 손가락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 절대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적장에게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말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별 필요 없다고 생각되던 그것을 치우려는데 어머나 이게 뭐쇼.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에이 설마. 어허 개똥이가 이렇게 간이 크다고? 원래요. 다음 날 다시 흰둥이와 논밭 사이로 봄나들이를 해봅니다. 주책스럽게 또 제 엉덩이는 신이 나서 실룩실룩 덩실거립니다. 그렇게 지나치며 보니 그새 성토로 인해서 도로가 2군데 정도 더 깨져 있습니다. 합이 3군데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제 눈길을 끌지도 못합니다. 논밭 사이를 헤집고 문제의 그것들 이리저리 최대한 세세히 찍고 또 찍어봅니다. 포토를 몰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누군가에게 상황 보고를 하시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신이 나서 저는 더 열심히 더 상세히 찍은 곳 또 찍고 또 찍고 그날 옷에 까칠한 도깨비 풀이 얼마나 들러붙었는지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3곳의 자료를 뽑아놓고 하나씩 맞춰봅니다. 38광땡 쓰리고의 피박. 네,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민사소송을 앞두고 현 상황에서 상대를 제대로 탈탈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의 갈 길 이미 예전부터 알려주고 계시죠. 모자라는 저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셋입니다. 셋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고 있죠. 그들이 이 마을에서만큼은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셋을 따로따로 찢어놓고 전쟁을 하면 더 재미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하시죠. 이장 따로, 새마을 지도자 따로, 청년회장 따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며. 그래야 자신의 변호사 비용도 각각 따로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저의 변호사 비용 각각 3건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웬만한 변호사 사무실 팀 하나 통째로 부르게 될 듯 합니다. 어마무시한 변호사 비용이 나오게 되죠. 생각만 해도 아찔 통쾌합니다. 또 어느 분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쪽 소대의 보존을 위해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압류 결정문 받은 후 강제 경매까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싼 값에 내 땅을 만들면 좋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가 그들 명의의 재산이 현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싸그리 찾아서 털어줄 것이니 그닥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많이도 힘들게 했더군요. 저 말고도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개똥이들이 그대로 당해볼 차례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낼 차례이죠. 우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허실만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면 다음 회에도 여러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수통, 물길 문제. 네,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건이죠.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으면서 새마을 지도자가 담장 소송 자료에 법원 문서에 떡하니 적어주셨죠. 그리고는 이장이 증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빼박이죠. 자신이 증인 선다고 허락했으니 당당히 적었겠죠. 이렇게 그들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스스로 사건화하셨죠. 앞으로 계속 어떤 사건이든 저와 결부시켜서 괴롭히겠다는 뜻, 그 뜻이죠. 수통 문제로 자신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라고 적었죠. 막대한 손실.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담장 문제. 새마을 지도자의 사건이죠. 자신의 담장이 내 땅에 넘어와 세워져 있는 것은 괜찮고 세월에 바람에 다 쓰러진 그들의 담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책임져야 한다. 왜? 외지인이라서? 세 번째, 제 손가락이 일으킨 사건. 이 건 아주 대박이죠. 이제 그들은 잠을 설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동네 이장 등을 만나고 인사드릴 때 먼 친척이 옛날 안기부에 근무했었다고 은근히 옆에 와서 떠들어대더니 안기부 친척 지금쯤은 등장하셔야지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2차전 돌입 시 이때에도 사건은 건바이 건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아참, 어제는 성통하는 곳을 지나가려는데 공사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차를 돌려야만 했죠. 그래서 개똥이님 집 앞에서 유턴을 하는데 개똥이님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 저 밑에 아지매네요. 저 며칠 안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어허, 저는 왜 이 말이 삐딱하게 들릴까요? 이제 큰맘 먹고 내가 너를 친히 찾아가겠다. 그러니 동네 부끄러우니까 우리 집 앞으로 드라이브 좀 그만 다녀라. 딱 요렇게 들리더만요. 어쨌든 간 보러 오시겠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내 생각이 어떤지 슬며시 이제 알아보고 싶어졌다? 네, 간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러셨잖아요. 합당한 이유도 조건도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한마디 말 없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 당신들이죠. 그러니 간 보러 온들 내가 내 간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 보여주겠수? 괜히 잔머리 굴리면서 간 보러 다니다가 더 큰 실수하시면 어쩌시려고. 그 잔머리 내려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나보리다. 건바이 건 잊지 마시고요. 아, 공영방송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연락이 왔지만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봅니다. 메인 방송 타는 순간 이 도시, 이 마을 모두 뒤집어질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